안녕하십니까.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윤택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분석을 좀 하면 이혼 여부에 대한 논점이 하나, 재산 분할과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부분이 하나의 또 논점이 되고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협의상여부와 재판상여 부분에 대해서 이혼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일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까지 살펴봤고, 오늘 기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실무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가정법원의 권한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키우겠다, 피고가 키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두 사이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아니면 피고에게 아이들을 키우겠다, 아니면 첫째는 원고, 둘째는 피고 분리 양육을 하겠다 라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기속이 돼서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가 그 합의 내용대로 판단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가 돼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아이들의 의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판사가 직접적으로 가서 환경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진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법원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의 결정이 되고요. 그 분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아이의 의사는 어떠냐, 환경은 어떠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에 이혼 여부나 귀책 사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는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올라가는데 열람 복사 신청을 했었을 때 일부 복사가 안 되게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불러서 당사자 사이의 의견만을 듣고 끝내느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가사조사관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 보고서에 보면 이 환경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 촬영, 현황, 등기부 등본 이런 것까지 첨부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가사조사관이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일부 보고서에 판단도 들어가 있는데 그 판단이 담당 재판부를 기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어쨌든 가사조사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원하는 측에서는 유리하게 작성될수록 좋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사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시고 관련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우선은 얘기를 드립니다. 이 가사조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당사자분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술을 하시는 그런 절차인데, 참여하는 거는 문제는 없고요. 가사조사관에 따라서 변호사분은 좀 조사실에서 좀 나가 계시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조사가 예를 들어서 원고, 피고 따로따로 하냐, 같은 날 하냐, 한 자리에서 하냐, 형식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의견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날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같은 날에 불러서 시간을 바꿔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조정을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사조사 상황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정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묻고 조정 의사가 어느 정도 합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양 당사자 사이의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이런 내용으로 조정이 됐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
뭐 조정기일을 열어달라 아니면 화해금고를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사조사를 통해서 보고서가 법원에 올라갔고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갔고 각 원피고의 주장 내용이나 입증자료 같은 것이 포함이 됐었을 때 친권유할권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전권이 있는데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의 관례상 아이가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 있었을 때는 분리양육은 지양, 즉 많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상황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아빠가 유학을 간다거나 그런데 뭐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꼭 같이 나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분리양육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분리양육은 법원에서는 지양을 해서 한쪽으로 아이들을 한꺼번에 키우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친권유할권 부분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는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나 재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아이의 의사와 경제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의사는 양육을 하고자 하는 양육 그 희망자와 양육을 받는 아이와의 뭐 유대 관계, 좋은 관계, 뭐 케어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사이가 좋았다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아이와 사이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좋지 않거나 이 양육을 원하는 측에서 더 유대관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남자분이나 뭐 여자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남자분이든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여자분이든 당장에 객관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친권유할권 부분을 갖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선은 양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큰 재산 자체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육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당장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하고 유대관계를 잘 확보해 놓으시고 구직활동을 하시라. 그래서 어디 뭐 면접을 보셨다거나 뭐 응시원서를 보냈다거나 취업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친권유할권 부분 같은 경우는 분리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가, 양육권은 아빠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양육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친권유할권 부분을 한쪽으로 미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친권 부분을 또 공동친권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양육권이라는 것은 친권과는 관련 없이 내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케어를 하느냐 그 문제인데 친권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고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는 법률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인데 공동친권으로 둔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개정에서나 학교 관련해서 했었을 때 비양육자인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롭죠.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된 상황이라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의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아니면 도움을 주기 싫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자로서 공동친권자의 미리는 나머지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친권양육권을 확보하시는 측에서는 단독친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공동친권이어야지 부자관계나 모자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친권도 양육자가 단독친권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아이의 아빠 또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되죠. 이 양육비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이의 나이, 양육 당사자의 소득. 그래서 소득이 좀 많은 측에서
뭐 부담 비율을 좀 높게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고, 판결로 간다라고 한다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만, 조정을 통해서 간다면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 만 24세 정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아까 살펴봤었던 재산 분할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인정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라고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재산 비율, 그 다음에 상대방의 뭐 가동기한까지 소득 예산,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재산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계속적인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이 주장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혼 사건 중에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매우 많은 논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져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